명도 소송 하다 보면 이게 뭐랄까 버티기, 명도 안 당하려고 버티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이게 뭐 증거 같은 걸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잘못하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도 소송하면 임차인 어떻게 막 합의금 받으려고 안 나가 뻗팅이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막 그렇죠. 야 나가지 마 끝까지 나가면 더 받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상대방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뭔가 합의금을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죠. 조금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그게 이제 단순히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형사 문제까지요? 형사 문제까지. 뭐 다툼 생기는 그런 겁니까? 이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이게 우격 다짐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거는 당연히 형사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사기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기죄인데요. 사기죄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어쨌든 이게 뭐 그 소송에서 뭐 버티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소장 날라오면은 소장을 좀 안 받거나 피하거나 계속 송달오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이런 그 명도를 지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소송도 미룰 수도 있잖아요. 또 몇 달 미룰 수도 있고 그렇죠. 연기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거. 맞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넘어서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뭐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되면은 형사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례 그걸 통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고요. 주거용 건물인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보면은 이 지금 점유자 그게 건물 살고 있는 사람 점유자가 분양받았다가 원래 아주 오래 몇 년 전에 분양을 받았다가 이게 그 분양업자가 제대로 뒤처리를 못 해주는 바람에 등기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이 그냥 경매 넘어가 버린. 그럼 애매하겠네요.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주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소위 말하면 수분양자라고 하는데 그런 수분양자 지위에서 분양 대금을 예를 들면 3억인가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억 낸 부분을 못 돌려받고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잔금 거의 뭐 조금 남겨놓고 다 냈습니다. 그래서 믿고 뭐 공사 진행한다고 그래서 돈 필요하다 그래서 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피해자인 건 맞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이제 이분은 수분양자 지위라서 어쨌든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줘야죠. 그렇죠. 주인이잖아요, 집에.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명도 대상인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관계라 그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통해서 결국은 이제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딱 받아보니까 의뢰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답변서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임대차 계약서가 딱 들어가 있네요. 수분양자인데 임대차 계약서. 그럼 그게 조작된 건가요? 네. 분양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분양받은 그 지금 임차인 그 점유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임대차 계약했다면서 계약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 확정일자도 찍혀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사건이 지금 2016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최근에 낙찰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은 이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소기준 권리 저당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보증금 인수해야 된다. 네네. 자기가 적절하게 그 분양대금으로 냈던 그 돈을 둔갑시켜가지고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황당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재판에서 해왔던 주장들은 다 자기가 분양받았는데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만 쭉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소송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민사재판으로서는 지금 이제 열심히 그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승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제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네네. 사기죄로. 그렇죠. 사기죄로. 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도 참 딱한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법을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허위 계약서까지 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위조인데. 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위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위조라는 것은 이제 그 작성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임대차 계약서 작성자 누구였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아니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 분양했던 사람, 네. 분양회사, 이 사람이고 임차인은 이제 그 사람 이제 점유자인데 두 사람이 어쨌든 모종의 합의하에서 계약서를 작출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조는 아닌데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게 사기죄가 될까? 이런 처음에 의문이 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소송 사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송 사기. 아니요. 소송 사기라는 우리가 강학상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기죄라고 하면은 일단 기초 이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사기죄가 성립되려 그러면 기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을 속이는 거. 예. 속여서 그다음에 처분행위. 속여서 거기에 속은 사람이 뭔가 재산적으로 이렇게 처분하는. 예를 들면 이제 나 금방 갚아줄 테니까 돈 빌려줘.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속은 사람이 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이제 하거든요. 임대차 계약 같으면 전세 사기 같으면 보증금 반환을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그 보증금으로 3억 주면 2년 뒤에 돌려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보증금 받아서 가로챈 그런 이제 기망과 처분행위 요런 이제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소송 사기는 조금 구조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그 돈을 빌려주지도 않은 사람이 대여금 채권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차용증을 위조합니다. 위조해가지고 그걸 법원에 내요. 그래가지고 1억 갚아라. 법원을 기망했네요. 그렇죠. 예. 기망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거기에 속은 법원이 1억 판결문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게 이제 소송사기의 구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딱 틀을 보면은 이게 바로 뭐 상대방을 속인 건 아니지만 법원을 우회적으로 속여가지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구조 때문에 이제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피고에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허위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출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은 대법원 판례상으로 보면은 사기죄 소송 사기에 해당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해서 이제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분은 뭐 명도해야 될 또는 뭐 우리가 그 명도 안 하면 또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민사적인 어떤 책임 다 지겠죠. 그것뿐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형사 고소까지 해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다는 겁니다. 지금쯤 인지했나요, 이제 뭐 고소인 진술하고 이제 상대방한테 경찰이 통보해서 조만간에 조사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야, 이거 너무 그냥 그 보증금 그 사람도 약간 억울한 게 있겠지만, 그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죠. 법원을 상대로. 그렇죠. 이제 이게 버텨야 된다. 뭔가 명도 당하지 않고 시간 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이 뭐 그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버티면은 뭐 형사처벌까지 된다는 부분을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좀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좀 뜯어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도 이제 사건이 굉장히 사건이 많은 편인데 이런 사건 와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또 이렇게
허위 증거까지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반대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또 요령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